자, 바로 들어가죠. 자, 이제 평면좌표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공수2로 들어가면은 공수1이랑 좀 다른 게 있죠. 공수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에 대해서 함수식, 방정식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배운 과목이 공수1이고요. 공수2라고 하는 거는 도형입니다. 도형에 관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함수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공수2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도형이 어디에 존재하냐부터 들어갑니다. 이 어디에 존재하냐? 당연히 X축, Y축이 있는 평면좌표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평면좌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공수2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평면좌표를 배우고 나서는 점, 선, 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죠? 자, 평면좌표를 배웠어.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선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직선을 배웠으면은 선 종류에는 직선 말고 곡선이 있죠. 그래서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배웁니다. 그게 원방이에요. 곡선 중에서 가장 다루기 쉽고 제일 직관적이면서 제일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원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 다음은 도형의 이동을 배워요. 도형을 식으로 적었다면 얘네들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1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2단원입니다. 2단원은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걸 배워요.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얘를 왜 배우냐? 함수 때문에 그래요. 함수라고 하는 애가 정보들이 묶여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묶는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 3단원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뭔지를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엔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면서 끝이 나는 게 공통수학 2입니다. 자, 이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가 가지는 의미는요. 대수 과목이랑 미적분 1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 과목이랑 미적분 1 과목이 잘 되려면 공수 2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수 1도 당연하고요. 공수 2 부분이 안 되면요. 저기 대수랑 미적분 1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고생하셔요. 그래서 공수 2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배울 거는 끝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그 뒤에서 나오지 않아요. 공수1, 공수2 나오는 거 복습도 잘 해야 되는 게 2학년 가서 또 배운 다음에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당연히 알겠지 하고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수1, 공수2가 잘 안 되면은 당연히 대수랑 미적분 1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고3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수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들어갑시다. 자, 평면좌표입니다. 자, 평면좌표 얘를 왜 배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평면좌표를 배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다 적은 거고요. 개고생했고요. 저 원래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거의 지금 한 3, 4주 동안 잠을 3,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다들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처지냐? 자, 그래서 이 평면좌표라고 하는 걸 왜 배우냐? 정확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야. X좌표, Y좌표가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점을 찝어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면좌표를 배우는 거야. 얘가 없었다면 어떤 위치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어. 나는 얘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X축을 도입했고 Y축을 도입하면서 이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젠 평면좌표를 도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도형이 점이에요. 점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죠. 자, 점을 찍을 줄 알잖아요. 좌표를 설정하는 건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거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두 개의 관계를 본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아, 맞다. 우리 그 판서노트 있었잖아요. 판서노트에 적지 마세요. 너네들 저희 기말고사 보면서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내신 기간은 아니니까 그냥 이 책에 다 담아놨어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근데 내신 기간 들어가면 다시 판서노트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겁니다. 알겠죠? 대신 개념 정리는 직접 하시도록 하시죠.
물론 이번 시험 볼 때 그 정리 노트를 본 사람이 몇 되느냐 싶긴 하지만 본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열심히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는 판서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교재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에 대한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수직선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직선이다. 자, 수직선에 두 개의 점이 있다. A라고 하는 애는 x1이라고 좌표를 두고 B라고 하는 애는 x2라고 점을 줄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 얘네 두 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A, 얘는 x1이라고 하는 애고 B, 얘는 x2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 떨어진 거리는 도대체 얼마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얘는. 이건 중학교 때도 계속 해왔던 거거든. 자, 여기 두 개에서 떨어진 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값을 뺀 x2-x1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두 점의 차로 표현해. 뺄셈이 아니야. 두 사이 점의 차라고 나타내거든. 차는 차이면서 절대값 개념이야.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개념입니다. 절대값 개념.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수직선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조차도 안 나와요. 진짜 아예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 중학교 때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 두 번째로는 평면좌표예요. 평면좌표에서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옵니다. A 좌표는 x1, y1이라고 둘 거고, 그 다음 B 좌표는 x2, y2라고 둘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찍을게. 여기에 x축이 있을 거고 여기에 y축이 있다. 여기에 A점을 찍어. 여기에 B점을 찍어.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너네 거리를 어떻게 구할래? 이게 첫 번째로 배울 겁니다. 얘네 두 개의 거리는 분명히 두 선을 이은 이 선분의 길이가 되거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데? 자, 접별평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 X축 따로 Y축 따로 보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의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X축 따로 Y축 따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AB라고 하는 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먼저 이 각각들에 대해서 X좌표, Y좌표를 다 그어볼게요. 자, 내가 X축 따로 Y축 따로 보라고 했잖아. 그지? 자, X축 따로 볼게. 그럼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랑 차이는 요만큼이야. X2라고 하는 거에서 X1을 뺀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겠네? Y는 따로 봐봐. 여기 있는 거는 Y2라고 하는 거에서 Y1을 뺀 이만큼의 거리가 되겠네. 이게 그 위에서 배운 거잖아. 자,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놨어. 혹시 보이는 거 없을까? 피타고라스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수직이겠지. X축이랑 Y축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나오는 거의 가장 기본은 피타고라스 공식인 거예요. 자, 얘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AB 길이 한번 작성을 해보자. AB의 제곱은 x2-x1이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 더하기 y2 더하기 빼기 y1이라고 하는 거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피타고라스 공식이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B 길이 그냥 그것만이라고. 제곱이 아니라고. 제곱을 없애려면 어떻게 계산했었니? 양변 루트를 씌웠지. 자, 그러면 양변 루트를 씌우면서 결국 AB라고 하는 이 길이는 루트가 씌워지면서 x2-x1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구나를 찾았지. 이 공식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x값 차이 제곱 더하기 y값 차이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는구나 로 외우시면 돼요. 얘를 언제까지나 피타고라스로 도출할 수는 없잖아. 외우라고. 알겠죠?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A좌표 여기다가 적을게요. 예시 A좌표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2라고 둘게.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좌표는 3, 마이너스 3이야. 여기 사이의 거리 공식을 보겠다라는 거야. 자, 선분 AB라고 하는 애는 루트 씌운 다음에 X 값의 차이 얼마야? 4죠. 4제곱 더하기 Y 값 차 얼마지? 5죠? 그죠?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든 뭘 하든 어차피 제곱하면 부분 날아가잖아. 그래서 5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럼 16 더하기 25입니다. 41이죠. 결국 루트 41이라고 하는 게 AB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다. 자, 뒤에 가서 연습 문제 1번, 2번 같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얘가 A, 3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O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길이가 4래. 이때 A 제곱의 값은 얼마냐라고 나왔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O라고 하는 거는 원점입니다. 0,0이죠. 그래서 간단하게요. 이 OA의 길이는 루트 씌우고 이 좌표 제곱 A 빼기 0은 그냥 A잖아. 그러니까 그냥 A 제곱으로 적는 거야. 그 다음은 3 빼기 0이니까 마찬가지 3제곱이 되겠죠. 얘가 4래. 루트 있으니까 그냥 루트 16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그래서 A제곱으로 해당하는 거는 7이다 라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다음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냥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여기만 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높아. 그리고 얘가 좀 좁아. 싫어. 분위기 오늘 망했네.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점은요 0,A입니다. 자, 이 두 개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5래.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지.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 2네 2제곱 더하기 A에서 0을 빼 A 제곱이 되니 루트 씌운 게 2루트 5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A 값은 얼마냐? 양수 A 값은 얼마냐? 양면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나는 그냥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게. 20이 되거든요? 맞나? 4, 5, 20.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니까 A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6이 돼야 돼요. 양수 A죠? A 값은 4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는 이 공식 하나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별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단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얘예요. 두 점 사이 거리에 대한 활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뤘던 도형들을요, 좌표 평면을 배우게 되면서 특히 두 점 사이 거리를 배우게 되면서 정확하게 수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문제를 풀어내 나갈 겁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에 대한 활용 문제고요. 삼각형을 총 3개의 특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심, 두 번째, 내심, 세 번째, 무기중심이에요. 이 각각에 대한 의미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 놓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외심, 내심, 무기중심 얘네들은 어떻게 찾아낼 거냐, 작도를 어떻게 할 거냐야. 자,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외심의 작도는 어떻게 했었니? 중학교 때 했었던 거야. 떠올려봐. 생각해봐. 외심은 어떻게 작도를 했었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래서 담아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외접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 얘를 형광펜 한번 해줄까? 작도 부분의 형광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 됩니다. 즉 각각의 변마다 수직 이등분선을 쭉 다 그어. 그러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3개가 만나는 그 점이 외심이다라는 거야. 얘 다시 안 나와. 참고로 공수2 교재에도 얘가 안 나와요. 중학교 때만 나오고 끝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끌고 온 겁니다.
그 다음 성질은 당연하겠죠. 외심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심이잖아.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그려진 거. 그때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심부터 해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거리는 다 동일하니까 이게 외심의 성질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내심 또 한번 같이 보시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 당연하고요. 그 다음 작도에다가 또 형광펜. 세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 세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 형광펜. 얘네들 다 외우라고 형광펜 하는 거다. 알겠지? 자, 얘는 성질이 알고 있잖아. 내심에서 각각의 변까지 거리가 다 똑같은 거. 그리고 걔네들 가지고 넓이도 계산을 했었다는 거. 삼각형의 넓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이요. 거기도 작도에다가 체크를 해두시죠.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이에요. 알겠죠?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야. 중선이야. 각각의 꼭지점에서 중선 그은 애들이 만나는 그 점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그 다음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얘는 안 해도 되겠지. 왜? 최근에 한 거잖아. 부등식 할 때. 기억나시죠? 다들 잘 문제 안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억은 나시죠? 삼각형 만들어질 조건.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거리 제곱의 합이 나오는데요. 거리 제곱의 합은 얘는 하나의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 유형을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뭐냐면은 어떤 선분 제곱 더하기 어떤 선분 제곱 두 개의 선분의 제곱의 합은요. 그 두 점의 중점에서 나와요. 그 다음 세 개의 점이 있다면요. 무게중심에서 제곱의 합이 제일 작은 곳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뒤에 문제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연습 문제 3번 들어갈게요. 여기는 개념이 왜 작냐? 다 중학교 때 거라 그래요. 중학교 때 거를 식으로 들고 오면서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문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점이 있네. 자, 얘들아, 외접원 나왔어요. 외접원에다가 형광펜 하나만 해줄까요? 자, 내가 형광펜을 하라고 한 이유. 방금 봤었던 그 작도 방법이 어땠을까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봐. 자, 기억이 나신다면 수업을 집중 있게 잘 따라오시는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집중력 잠깐 잃으신 거거든요. 안 돼요. 집중력 잡으세요. 자, 외접원 어떻게 작도한다고 했었냐? 수직 이등분선들이 교점으로 작도한다고 했었죠. 다음, 외접원의 성질은 뭐였어? 외심의 성질 뭐였니? 그렇죠. 외심부터 해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이란 딱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두 개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봐봐봐. A, B, C 세 개의 좌표가 주어졌어. 근데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넓이는 반지름으로 구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을까? 지금 수직 이등분선 찾아서 외심 구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성질을 이용한 외심부터 해서 각 꼭지점들까지 거리가 다 동일하다를 사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된 친구들은요, 이 과정이 5초 안에 일어나요. 농담 아니고 진짠데. 어쨌든 그러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 모르면 어떻게 두겠니? 미지수로 둬야 될 거 아니야. A, B라고 하는 걸로 중심을 두자. 자, 그러면 외접원의 성질, 외심의 성질, 각 꼭지점들마다 거리가 다 동일하다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A라고 하는 거랑 중심까지 거리야. 그러면 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면서 제곱 더하기 B에서 1을 빼요.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좌표, B 꼭지점이랑 거리 A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제곱이야. 루트는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냥 생략할게. 다음 C좌표.
a-3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제곱. 자,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미지수는 몇 개? 미지수 필요한 게 총 몇 개야? 미지수 알아야 되는 미지수가 총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그 2개의 미지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식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시험 범위에 깜짝이야.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식 2개가 등장을 할 거고, 이 관계식들을 풀면은 A,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거부터 천천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인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앞에 거 정리합니다.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 얘네들 문자들을 싹 다 왼쪽으로 다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면서 4a랑 더해져서 6a 마이너스 8b 넘어가면서 플러스 6b 다음 얘네 2개 더하면 5인데 얘네 2개 더하면 17입니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얘는 0이다. 6으로 약분시켜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이 관계식 하나가 등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a제곱 사라지겠고 b제곱도 사라집니다. 6a 넘어가면서 4a 되겠고요. 4b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2b 나옵니다. 다음 17, 13 넘어가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4로 약분시키면 a-3b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관계식 2개가 등장했네. 2개의 관계식, 2개의 미지수 a값, b값 찾을 수 있다. 연립해서. 자, 그러면 2개 연립하게 되면은 a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일단 b값부터 구할까? 제에서 얘를 빼면은 4b라고 하는 애가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값은 4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서 a라고 하는 애 계산하면은 4분의 5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a값과 b값을 찾았습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즉 중심에서 아무 점 하나만 잡아서요 반지름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쭉 계산된다고 칠게요. 넓이는 8분의 85파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중심을 찾았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찾아서 넓이까지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빠른가요? 할만하죠?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4번 보게 되면 A, B, C 얘네들이 꼭지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A, B, C 각도가 90도래.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다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말로 봤을 때는 이 ABC라고 하는 애가 어디 위치에 있고 직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직관적이지가 않으니 우리는 평면 좌표를 도입을 해서 얘네들 점을 찍은 다음에 정확한 위치 관계를 보겠다라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그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1 과목에 가셔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수월하게 연결이 잘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 얘네들 3개를 그릴 텐데요. 쌤, 이거 좌표 모르는데 어떻게 삼각형을 정확하게 찍나요? 안 해도 돼요.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모양만 특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A, B, C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좌표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좌표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0,3
그 다음에 얘는 a, 2. 그 다음에 얘는 4,5입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위치 안 맞는데요? 어쩌라고요? 아, 근데 함수 적을 때는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함수는 대충 그리면은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도형이잖아요. 도형은 막 그리시라고요. 특히 삼각형, 사각형은요. 자, 다음 이 관계에 있어서 ABC라고 하는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래. 얘가 90도래. 아, 선생님, 제 90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중학생까지 그냥 대충 쳐다봐. 제가 90도겠거니 하는 거야. 자,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90도가 등장했다. 90도가 딱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난 게 뭔가요? 말씀하지 말고 지금 잠깐 고민해 보시죠. 90도라는 말을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거 안 돼. 집 가고 싶은데 안 돼. 아, 이거 분위기 개판났네 오늘. 큰일 났네. 자, 90도라는 말이 딱 봤어요. 뭐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떠올랐나요? 이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뭐가 제일 처음으로 떠올랐니?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좌표가 똑같은 거? 피타고라스죠. 직각이라고 하면은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가 있을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있을 거고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있을 거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이 만족을 하겠다. 그 만족을 시키는 A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답변이었어요. 직각삼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근데 공수2 과정에서 지금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잡을 때도 피타고라스, 지금 이 문제도 피타고라스, 삼각형 나오면 피타고라스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리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16 더하기 4입니다. 루트 20이죠. 왜? 힘들어? 오, 왜? 그 다음 얘 a제곱 더하기 1 루트 씌운 거. 그 다음 이 거리 공식 하게 되면은 4-a제곱 더하기 9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자, 피타고라스 씁시다. 피타고라스 공식 쓰게 되면은 20은 a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제 전개시켜서 풀어버릴게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5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은 0이 돼요.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a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는데요.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a 값들이 합입니다. 2차 식에서 a 값들이 합 근계수로 바로 4라고 정답 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연습문제 5번입니다. 연습문제 5번 보게 되면 A좌표 주어졌고요. B좌표 주어졌습니다.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4,3.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2, 마이너스 3.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형광펜 하나만 해줄까? X축 위의 점 P입니다. X축 위의 점 P입니다. 지금 P좌표 알고 있어? 모르면 어떻게 둔다고? 미지수로 둔다고. 근데 이 P라고 하는 애가 어디 위에 있다고? X축 위에 있다고. 그럼 좌표 어떻게 둘 건데? 미지수를 어떻게 둘 거야? A, 0, X, 0. 미지수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P라고 하는 애가 나는 A라고 하는 걸로 둘게. A, 0 이렇게 두겠네. 자, 그러면 AP에 대한 제곱이야. 야, 선분에 대해서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제곱에 대한 의미는 뭘까? 루트 없앤다는 거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루트 없애는 거야. 얘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A 플러스 4제곱 더하기 9가 되겠지. 그 다음은 BP제곱이야. 마찬가지. A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9가 되겠네. 얘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전개 한번 다시 시킬까? 2a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a. 그 다음에 16, 9, 25, 29, 38 이렇게 되겠네. 자 얘들아,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8. 쟤는 어떤 모양이야? 2차 함수 모양이야. 2차식이야. 여기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봤어. 계속했던 전략이 있잖아. 뭐야? 2차식에 대해서 최소값이야. 뭘 해야 돼? 우리 공수원 때 졸라게 했잖아. 2차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원 개념이랑 같이 묶여지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은 a 플러스 1제곱에다가 2를 곱한 a에다가 플러스 36이 되면서 최소값은 당연히 36이 되겠지. 왜? 제곱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p좌표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네? A가 마이너스 1? A좌표 구하는 게 아니야. P좌표, 아, 그러네. 최소값이는 P좌표네. 최소값은 36이고요. P좌표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네. 10분 있다가 쉬는 시간 합시다. 여러분들 상태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난 2시간 수업을 풀로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너네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여기 반 특징? 쉬는 시간만 하고 나면은 집중력 다 깨져. 뒤에 시간은 그냥 멍 때리다 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 가지기가 싫은 거야. 다예요? 아니요, 다 안 해요. 오늘은 평면좌표만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앞까지요. 몇 페이지냐면 아마 17페이지인가? 아니다, 13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 오늘 진도는 13페이지까지인 거예요. 일단 10분 있다가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냐면은 수업을 계속 할 거야. 저기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나면 그냥 끝낼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뭐 니들이 놀던 공부를 하던 냅둘 거거든. 근데 아마 웬만하면 시간 안 남긴 할 거거든. 남아봤자 20분? 어쨌든 간에 너네들 집중력 깨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너네들 못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쉬는 시간만 끝나면은 어수선해가지고 집중력이 다 깨져.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다음! 선분의 내분점이다. 야, 선분의 내분점이야. 내분점이 뭔 줄 알아? 내분이라는 말이 뭔 줄 알아? 네? 내부 분열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내부 분열? 자, 내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쪽에서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먼저 수직선에서 제가 내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 점이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A, B라고 하는 이 선분을 내분시킬 거야. 안에서 분리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뜻은 뭐냐? 이 A, B라고 하는 애를 M 대 N으로 분리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있다면은 M 대 N으로 갈라놓는 그 점의 좌표를 찾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건 수직선에서 봤죠? 그죠? 수직선에서 봤는데 이제 평면좌표상에서 보게 된다면 A라고 하는 좌표가 여기에 있고 B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한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때 이 점을 내분점 P라고 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좌표는 과연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거든. 증명 과정은 내가 밑에다가 담아놨어. 증명은 내가 안 할 거야. 오늘 시간에서는. 자, 공식을 외우자. 오늘 시간은 공식 외우는 시간이야. 알겠니? 자, 내분점 공식으로 들어갈 거야.
수직선은 그냥 스킵할게. 바로 평면 좌표로 넘어. 평면 좌표로 넘어갈 거야. x1, y1이야.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 얘는 x2, y2야. 야, 근데 나 생각하니까 졸라 억울하네. 야, 이거 개념온을 내가 안 쓴 이유를 뭔 줄 알아? 개념온을 하면은 진짜 개 느려. 진짜 좀 늘어져. 오늘 개념으로 썼으면은 그냥 저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하고 끝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집중 좀 해줘. 공수는 잘해야지. 2학기 때 성적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원대한 목표, 너네 80점 이상 전부 다. 너무 원하였어. 이씨, 점수 올리려는 게 왜 내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니들 성적인데. 이상하다. 어쨌든, 자, A, B라고 하는 이 점들이 있어. 이 점들을 선분 A, B를 M 대 N 내분하는 점. 얘를 구하는 거야. 자, 선분 A, B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참고로 말하자면은 선분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달라. 자, 그러면 공식 들어간다. M 대 N 내분이거든. M 대 N이면 어떻게 적냐? 분자 분모에다가 M, N을 다 적어놔. 먼저 M, N을 다 적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기 때문에 얘를 비례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B좌표랑 M이랑 곱해지겠지. 그 다음은 A좌표랑 N이랑 곱해지겠지. 그래서 M이랑 곱해질 녀석은 B의 좌표를 따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x2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는 a좌표를 따오는 거야. x1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분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전부 다 플러스 부호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m 대 n 내분점의 x좌표야. y좌표도 동일하거든.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 m 대 n 내분이야. mn 적고요. 분자에도 mn 적어요. 그 다음 비례식처럼 생각을 했을 때 b는 m에 곱한다. y좌표 y2 여기다가 곱하겠다. 다음 n에다가 곱할 거는 a겠다. 그지? a의 y좌표 y1은 n에다가 곱해. 그 다음 내분이면 두 개 더한다고 했어. 얘가 내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딱딱딱 넣고 그냥 끝내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왜 BA라고 하는 애, BA를 M 대 N 내분한다 라는 이 의미가 왜 다르냐라고 했잖아. 일단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A랑 N이랑 두 개 곱해지니까 M 자리에 X1이 곱해지겠지. 두 개 다른 좌표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A, B를 M 대 N, BA를 M 대 N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점을 B라고 할게. 선분 A, B라고 하는 거는 A부터 출발해서 B까지인 거거든. 얘를 M 대 순서대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M, 여기가 N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분 BA라고 나타냈다 쳐. 그러면 시작점이 B잖아. B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선분인 거라고. 그러면 얘를 순서대로 M 대 N이니까 M 대 N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물론 요즘은 그런 거 낚시 문제 안 내. 걱정 안 해도 돼. 낚시 문제 안 내는데 낚시 문제 나온 게 내가 기억을 할 때 내 기억상이 맞다면은 2006년도인가에 10월 모의고사에 10월이래 9월 모의고사에 한 번 낚시용 문제 한 번 던지고 나서 그 이후로 없어. 안 나와. 그냥 걱정하지 마. 알겠지? 어쨌든 내분점 공식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외우자. 다음. 중점에 대한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점은 뭐야? 어떤 두 점이 있으면 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 자,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선분이 있어. 여기 가운데야.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 여기는 이 길이 두 개가 똑같네?
그럼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이지. 그럼 m과 n 자리에 1, 1을 넣어. 그러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그게 중점의 좌표야. 즉 좌표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 좌표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그게 중점의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6번, 7번은요 쉬는 시간 가지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자, 연습 문제 6번입니다. 6번, 7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빨리 와. 자, 연습 문제 6번이야. A랑 B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다. 선분 AB라고 하는 애가 2대1로 내분한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합니다. 이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을 구해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공식 대입하는 문제야. A, B를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는 거지. 2대1 내분점인 거야. 그러면 내분점 P라고 하는 애를 찾아봅시다. 자, X좌표부터 2대1 내분이니까 2, 1 적어 놓으라고 했다. 분자에도 2, 1 적으라고 했어. 그 다음 2에 곱해져야 되는 애는 누구야? B. 1은 A 좌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에 곱할 좌표 4, 1에 곱할 좌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분점 다 더하라고 했죠? 그 다음 Y좌표도 동일하다. 2, 1 적어 놓으시고요. 분자에도 2, 1 적어 놓고 그 다음 Y좌표 가지고 오는 거야. 2,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3분의 3, 즉 1이 되겠고요. 얘는 3분의 3, 얘도 1이네. 1,1이네. 자, 따라서 A, B 두 개 더하면은 2라고 하는 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냥 공식에 맞게끔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연습 문제 7번 봅시다. A좌표가 0,A, B좌표가 9,A. 자, 이때 A, B 라고 하는 거를 꺼도 돼. A, B라고 하는 애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대. 자, 위에 있다는 말은 뭐야, 얘들아? 이거 공수 원 때부터 했잖아. 위에 있다는 어떤 의미? 반복을 에? 알아볼. 위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 뭘 하라는 거지? 대입해서 만족하라는 거야. 자주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을 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로 계산을 하라는 거고. 자, 1대2 내분점 좌표 구해봅시다. 점 P라고 하는 애는요 1대2 내분이니까 1, 2 적어놓고 1, 2 적어놓고요 1에 곱할 거 B죠. X좌표 가지고 옵니다. 9를 곱하고요. 그 다음 A좌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0이고요. 두 개 더하죠. 그 다음 Y좌표 봅시다. Y좌표 마찬가지 1, 2, 1, 2 적어놓고요. 그 다음 BY좌표를 1에다가 AY좌표를 2에다가 곱한 다음 더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애 좌표는 얼마죠? 3분의 9니까 3. 뒤에 있는 Y좌표는요 3분의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얘를 대입을 해서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네? 걔가 얘라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그래서 3분의 2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은 그냥 그대로 냅다 넣으시면 끝입니다. 네? 왜? 네? 왜요?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요. 어? 어? 네? 아니 왔다 갔다 하시길래.
자,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개념입니다. 왜? 뭐 떨어졌어?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봤듯이 물리적 균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이를요, 손 하나로 딱 세울 수가 있죠. 안 넘어지게요. 여러분들이 잡은 이 점이 무게중심입니다. 모든 물체의 균형을 잡는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평면상에서 봤을 때 삼각형,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삼각형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냐? 자, 밑에 왜요? 괜히 했어. 씨. 다 손에 다 이러고 있어.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구하는 법 진짜 개 쉬워. 외워. 오늘은 외우는 날이야. 그냥 외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세 개의 점이 있잖아요. 꼭지점이 있잖아요. X좌표 다 더해. 거기에 대한 평균 내는 거야. 3으로 나눠. Y좌표도 다 더해. 3으로 나눠. 그럼 그 좌표가 무게중심입니다. 다 외우셔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거 총 3개죠. 첫 번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번째, 내분적 공식. 세 번째, 무게중심 좌표. 3가지 꼭 외우시자고요. 알겠죠? 오늘 외울 거 이 3가지입니다. 외울 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알겠죠? 3가지인데 설마 이 3가지 못 외우는 건 진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지? 넘어갈게요. 증명은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추가 개념 있죠? 그 밑에 있는 추가 개념 한번 보시면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을 각각의 변들을 다 똑같이 내분을 한 그 점들로 새롭게 만든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각각의 변들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럼 M 대 N 내분점 잡고요. M 대 N 내분점 잡고요. M 대 N 내분점 잡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3개의 점이 나오는 거겠죠? 적어줄게요. M 대 N M 대 N M 대 N. 자, 그러면 이 3개의 점들로 새롭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얘네들이요. 자, 그러면 새롭게 잡은 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은 마찬가지로 이 좌표들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결과거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얘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밑에 증명은 다 돼 있거든요. 증명이 궁금하시면 밑에 보시면 되는데 안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M 대 N으로 똑같이 나눈 그 점들을 선택해서 새롭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무게중심은 똑같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무게중심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연습 문제 8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3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0,0 하나 주어졌고, 그 다음엔 A, B. 다음 세 번째 있는 거는 2A, A 더하기 2B. 얘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구해볼까? 야, X좌표 다 더하라고. 그럼 얼마야? 3A가 나온다, 그치? 그러면 3으로 나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겠네요. 무게중심은 G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용을 합니다. A, 얘네들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3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네. 이 무게중심 좌표가 3,2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3이구나. A가 3이 되면서 B라고 하는 애는 1이 되겠구나.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4겠구나. 간단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은요, 3개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9번.
보시죠. 자, 연습문제 9번은 조금 까다로운 걸로 갖다 놨어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애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2,9고요. 그 다음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1,3이라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자, 이때 3대 1, A로부터 출발해서 3대 1인 이 점을 찾을 텐데 얘 좌표가 마이너스 7,3이래요. 이때 C에 대한 좌표가 궁금한 거야. 자, 얘들아, 내가 내분점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 집중, 잃었던 사람들도 지금 이것만큼은 좀 집중을 해주시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3대 1 내분점이거든요. 3대 1 내분점에 대한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때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알 수 있긴 하겠죠. 얘를 A, B로 잡은 다음에 내분점 공식을 쓰면은 얘가 나올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평면좌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X축 따로 Y축 따로 보라고 했었거든. 기억나지? 자, X축만 따로 한번 떼볼까? A라고 하는 애는 2야.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뭔진 모르겠거든. 근데 1대 3으로 내분하는 X점이 마이너스 7이래. 잘 생각해봐. 그러면 2부터 해서 마이너스 7까지는 얼만큼 떨어진 거야? 9만큼 떨어진 거야. 근데 그게 3에 해당한대. 그럼 1에 해당하는 건 얼마야? 3이지. 마이너스 7에서부터 지금 2에서부터 왼쪽으로 9만큼 갔잖아. 3만큼 왼쪽으로 또 가. 그러면 이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분점 공식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다음 Y좌표 보자. Y축도 따로. 자, 9에서 3까지야. 거리 얼마? 9에서 3까지 거리 얼마? 6이죠. 그게 3에 해당한대. 그럼 1에 해당하는 건 얼마야? 숨 막힌다. 3에 해당하는 게 6이었어요. 1에 해당하는 건 얼마? 2죠. 그러면은 3이라고 하는 이 좌표에서 이만큼 내려오면은 1. 얘가 B좌표가 된다고요. 내분점 공식에다 굳이 대입 안 해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스킬을 익혔으면 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3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C좌표도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찾는다? X값 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C좌표는 과연 얼마가 돼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올까? 3개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2랑 마이너스 10이랑 더해. 마이너스 8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좌표가 5가 된다면 3개 합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다음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네. 근데 얼마를 더해야 3으로 나눴을 때 3이 나오냐?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C의 좌표가 5,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내분점을 계산할 때 굳이 공식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구하자는 거야.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거예요. 물론 실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연습 문제 개념 자체가 마지막이고요. 자, 도형에서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도형이에요. 뭐냐면은 중선 정리, 그 다음에 각 이등분선. 중학교 때 썼던 도형이거든요. 얘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좌표 평면이 도입되면서 정확한 수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다. 근데 민지야, 많이 추워? 네? 좀 덥긴 한데 틀어줄 수 있을까? 얘를 온도를 그러면 24도로 올려줄래? 그러면 좀 덜 춥지 않을까? 그거는 들었어요. 차민지야? 네. 자,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죠.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폴로니우스 정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자고요. 자, 별건 아니고요. 외우시면 되거든요.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ABC라고 하는 게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대해서 중선으로 내린 거예요. 이게 중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BC, 그 다음에 BC 길이를 정확하게 2등분 되는 이 점을 M이라고 가지고 올까요? M이라고 하는 좌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에 있어서는 어떤 성질이 만족이 되냐?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에 대한 제곱은 2배의 선분 AM 제곱 더하기 선분 BM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M이 아니고 B입니다. 이게 왜 M으로 적어놨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기억 안 나실 거라 가지고 온 거고요.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꼭 외워야 된다. 그만큼의 중요성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에 대한 중점입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질만 잠깐 그냥 보고 넘어갈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각각 2등분합니다. 수직 2등분 아니고요. 2등분합니다. 수직 2등분이 되는 거는 마름모라고 하는 애죠.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2등분선. 얘도 굉장히 중요하죠.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도형입니다. 그래서 중2 도형이 좀 만만치 않아요. 진짜. 중2 2학기 때 시험 잘 보신 분들 존경합니다. 바사 이라는 거 평균 50 진짜 어떤 사람 그랬잖아. 자, 중선 정리입니다. 잘 보시죠.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는 AB 길이 대 AC 길이라고 하는 애가 BD 길이 대 DC 길이랑 같아요.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 주자면 A 대 B는 X 대 Y라고 하는 걸로 적어주는 게 각 2등분선에 대한 성질입니다. 증명은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저도 힘들어서 안 넣어놨고요. 적어 나왔자 안 보실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10번 들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10번 보면은 A, B, C 3개의 점이 주어졌다. 자, 이 A, B,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각각 1,2. 그 다음 B 좌표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 C 좌표는 3,0. 자, 이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D라고 하는 애가 있대. A, B.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다. 자, 이때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래. 평행사변형. 자, 그러면 도형이니까 대충 막 그리라고 했죠. 평행사변형 같게끔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A. 조심해야 될 게 도형 적을 때요. 알파벳 순서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순서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A, B, C, D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 각각들에 대한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D좌표가 궁금한 거잖아.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라고 했냐면 서로의 대각선이 2등분 한다 라는 게 성질이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A, C, B, D 얘네들이 각각 2등분이 된대.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개가 똑같이 만나는 이 점 있잖아. 이 점은 어떻게 구할 건데? A랑 C의 중점, B랑 D의 중점 두 개가 똑같네. 이해됨? 이게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인 거야. 자, 그러면 A랑 C 두 개의 중점 계산할 거야. 중점은 어떻게?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1이랑 3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y좌표 두 개 더하면 2니까 2로 나눠서 1이 되겠죠.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게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다. 다음 B랑 D랑 두 개의 중점도 2,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D좌표가 얼마가 돼야 될까? D는 X좌표가 5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1이랑 더해지면서 2로 나눠서 2. 그 다음 Y좌표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D좌표는 5,3이라고 나오고요. 이때 A, B 두 개 곱한 거 구하래. 15. 계산 끝. 간단하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11번.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는 친절하게 문제가 주어졌네. 그림이 주어졌네요. 근데 그냥 쌩 깔 거고요. 여기를 A, B, C라고 잡습니다. 각각의 좌표가 4,5라고 주어졌고 얘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 C좌표는 6,1입니다. 자, 이때 D좌표를 구하래. D좌표. 여기. 이 D좌표는 A를 각 2등분하는 성질이지, 점이지. 그러면은 각 2등분선에 대한 성질. AB 길이 대 AC 길이는 BD 길이 대 DC 길이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AB 길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우리 점과 점 사이 이제 알고 있잖아. 계산할 줄 알잖아. 그러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얘에서 얘 빼면은 6이죠. 그럼 6제곱 36. 얘에서 얘 빼면 3입니다. 제곱해서 9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이만큼이 길이가 나오겠네. 다음 A랑 C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게요. 빠르게 계산 4 더하기 16에 루트 씌운 겁니다. 얘네들이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루트 45니까 3 루트 5라고 하는 길이가 되고 여기는 20이니까 2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야. 자, 각이등분선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3 루트 5 대 2 루트 5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야? 3 대 2가 되겠지. 그치? 3 대 2니까 여기에 있는 BD에 대한 해당하는 게 3, DC에 해당하는 게 2라고. 그럼 D에 대한 정체는 뭐야? 선분 BC의 3 대 2 내분점이 D에 대한 정체인 거야. 이해돼요?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겠냐는 거야. 자, 그러면 B좌표 알고 C좌표 알고 있으니까 3 대 2 내분점 계산해 봅시다. 자, 내분점 계산할 때 3 대 2니까 3, 2 적어 놓으라고 했다. 그 다음 3의 곱해질에는 C좌표네. 그럼 C좌표 6을 곱해요. 그 다음 2의 곱해질 거는 B좌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계산하고 두 개 더하라고 했죠. 다음 Y좌표도 동일하게 3, 2 적어 놓으시고 3, 2 적어 놓습니다. 다음 C의 Y좌표 3에다가 곱하고요. B의 Y좌표를 뒤에다가 곱합니다. 두 개 더하랬죠. 이게 D의 좌표가 되겠고요. 계산합니다. 18 마이너스 4 14 5분의 14 콤마 3 4 7 5분의 7 이게 D좌표가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젠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참고로 오늘 할 저희 평면좌표에서는 실전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직선방정식 원방 가면은 어려워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지금 당장 풀어내라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내가 푸는 거 잘 보고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지를 잘 보세요. 얘가 돼야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틀렸던 그런 어려운 것들을 풀 수 있어요. 나 믿고 그냥 따라와 주세요. 어렵다고 빡친다고 던지지 마세요. 알겠죠? 얘를 해야 성적이 올라요. 얘를 못한다고 안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적이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실전 1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대요. 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AB라고 하는 거의 길이를 L,
이때 L제곱에 대한 최소값이 나왔다. 자, 이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봐봐. 자, 이거 많이 본 문제일 거야. 자, 봐. A랑 B가 있네. 선분 AB에 대한 길이야. 결국은 점과 점 사이 거리겠네. 여기까지는 따라오죠. 다음. L제곱의 최소값이야. 형광펜 한번 해줄까? L제곱의 최소값? 했던 거 기억나? 오늘 했었어. L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루트를 없애는 용도인 거고 결국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이 등장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어낼 거라고. 이 흐름이 따라와야지죠.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간단할 거잖아요. 그냥 계산을 씩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L이라고 하는 애부터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그냥 빼버릴게요. 2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자, 다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무시할게. 그러면 3 플러스 2t 제곱이 되겠지. 루트 씌운 게 L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L제곱이네. 루트 꺼지시고요. 이 제곱식들만 남겠네요.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4t제곱, 4t제곱, 8t제곱. 여기서 4t, 여기서 12t 나옵니다. 16t가 나오겠고요. 여기서 1, 여기서 9 나와서 10이 나오거든요. 네, 계산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최소값이야. 2차식에 대한 최소값.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8로 묶어내면은 t제곱 플러스 2t만 남아있으니까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1 집어넣어주고 남아있는 거 2겠네. 결국에 8 곱하기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라고 하는 애가 등장한다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의 흐름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는요. 이게 실전 1번. 그 다음 실전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실전 2번 보게 되면은 A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A 좌표는 2,1이고요. 그 다음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한 외심 나왔네. 외심에다가 형광펜. 자, 그러면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이 외심에 대해서는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두 번째, 외심은 어떻게 작도가 됐었냐? 세 번째, 외심의 성질은 뭐였냐? 이게 순식간에 다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외심은 당연히 외접원에 대한 중심일 거고 작도는 어떻게 한댔어? 그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 다음 성질은 뭐야?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들까지 거리는 동일하다가 외심의 성질이라고요. 이게 다 한 번에 떠올라야 됩니다. 외심이라는 저 글자를 딱 보자마자요. 다음, 이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그리고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얘네들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은 얼마냐라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나왔네.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제곱 해서 더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A, B, C라고 두는 거야. 자, 근데 외심이라고 하는 애가 선분 BC 위에 있대. 아, 위에 있대. 무슨 삼각형인지 알겠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중학교 3학년이지 이거. 원이 있을 때, 지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원이, 에이, 이렇게 그려줄게. 삼각형을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볼까? 자, 원이 있을 때 얘네들이 중심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갔어. 빗변이 지름이네. 그러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거는 원주각이 90도가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잖아. 이게 성질입니다. 그래서 빗변 위에 외심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진다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를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외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이때 BC제곱 더하기 AC제곱이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단순히 점과 점이 아닌 것 같은데? 보이는 거 있니? 보이는 거 있어요? 피타고라스 보여요? 수직이잖아, 수직. 우리 아까 봤잖아. 수직 하면은 뭘 떠올리라고? 피타고라스라고. 이번 단원에서는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왜?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 중학교 때는 직각삼각형만 다뤘잖아. 정삼각형은 그냥 뒷문제 치고. 그래서 직각을 보면 피타고라스가 핵심이라고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뭐야? BC 제곱이잖아. 여기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는 뜻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럼. 여기 있는 BC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새끼야. 미안해.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외심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외심이라는 성질을 쓴 적이 있어? 직각삼각형 썼지. 근데 얘만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니? 안 돼. 그러면 어떤 성질이 필요할까? 외심에서 각 꼭지점들까지 거리는 동일하다. 여기 점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가 나온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냥 빨리 계산할게. 3제곱 9, 2제곱 4, 루트 13이라고 하는 애가 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면 B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도 이만큼이 루트 1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루트 13인 거잖아. 이게 외심의 성질이라고. 그러면 BC 길이가 주어졌죠. 3분 BC라고 하는 길이는 2루트 13이다. 그래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C제곱이고 BC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13이 됩니다. 그러면 52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엔 여기도 피타고라스다라는 거야. 넘어갑시다. 자, 3번부터는 까다로워요. 1번, 2번은 일부러 쉬운 거 좀 놔뒀는데요. 3번부터는 이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계산이 까다로운 거지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약간 여기 AI 같은 느낌이야. 온도 보고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AI 같은 느낌이야.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K에 대해서요, 이차 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랑 y는 2라고 하는 이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만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잖아. 그냥 이게 어떤 값을 갖는지도 모르겠잖아. 그래프 그려. 이차 함수가 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x는 k라고 하는 점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2겠다. 적어 놓으라고. 그 다음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랑 만난데 대충 그려. y는 2라고. 그리고 각각의 점을 a랑 b라고 나타내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그릴 줄 알잖아. 자, 그 다음 삼각형 AOB래. 야, O가 원점인데 그러면 X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X축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대충 X축을 그려놓는 거야. 그 다음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에 대한 개수를 파악을 하고 그때 K에 대한 최대값을 찾아라.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이 단계까지는 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공수원이 잘 안 됐다면. 자, 결국은 K값에 대한 개수와 K의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K값이야. 근데 K가 뭐야? 이 문제에서. 이차 함수의 축이야. 이차 함수에 대한 축이라고.
그러면 K의 개수와 최대값이 나왔잖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기다가도 형광펜 하나만 해줄래? 최대값. 그 앞에 있는 개수도 해주면 좋아. 개수. 최대값. 개수. 최대값. 자, 이 두 개가 어떤 힌트를 주냐? K가 여러 개라는 뜻이야. K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최대값과 그 개수를 찾아내라는 거야. 자, K가 여러 개라고 했다. 그럼 K 값이 달라진다는 거네. 맞아? K 값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 이차함수에 대한 축이 달라지는 거라고. 옮겨 다니는 거라고. 이해돼? 이때 삼각형 AOB라고 하는 애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대. 자, 대충 찍어볼게.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치자. 요렇게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이등변이 돼야 되는 거다. 자, 이등변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나와야 되지.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맞니? 길이를 구하려면은 좌표들을 구해야 되겠네. 좌표 구하자. 여기는 2차식이랑 2랑 만나는 그 점을 찾는 거야. x-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2가 되게끔 하는 그때 k값을 찾는 거라고. 그러면 얘 푸는 방법 뭐 다 펼쳐가지고 근해공식 써도 되지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라고. 얘만 넘겨. 4지. 루트 씌우면서 k라고 하는 애가 풀마 2가 된다고.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k 풀마 2가 되겠네. 근데 a 좌표가 당연히 더 작은 거니까 k 마이너스 2가 x 좌표가 되겠지. 여기가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y 값은 당연히 y는 2랑 만나니까 2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음 b좌표. 얘는 k 플러스 2, 2라고 하는 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계산이 빡세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기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개의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변이 총 3개가 있는데 나는 이 길이들을 아직 몰라. 첫 번째, 얘랑 같은 것도 이등변이 되지. 두 번째, 얘랑 같은 것도 이등변이야. 세 번째, 얘가 같은 것도 이등변이 되겠죠. 다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AB 길이랑 그 다음 AO 길이랑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B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얼마죠? AB 길이 4죠? 수직선 상에서 거리 구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여기 길이는 4입니다.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래서 AB라고 하는 길이는 4가 나오겠고요. 다음, 선분 AO라고 하는 겁니다. 얘 길이는 얼마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O라고 하는 이 길이는 루트에 k-2제곱 왜 선이 이래? 그 다음 플러스 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네. 제곱하자. 그리고 나서 k값 찾자. 제곱 16은 k-2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4가 넘어가면서 아까 좌표 구했던 것처럼 k값 계산을 하는 거야. 4 넘어가면 10이잖아. 루트 씌우면서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 이항 2 풀마 루트 12라고 계산이 되겠네. k 개수 몇 개야? 2개야. 일단 2개 합고 그 다음 노란 색깔로 넘어갑시다. 선분 AO 길이랑 선분 BO 길이랑 두 개가 똑같대. 야, AO 길이, BO 길이 어차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나오네? 양변에 루트 달릴 거네? 그냥 제곱해버려. 그러면 루트 없는 식으로 나타낼게. k-2제곱 더하기 4는 BO야. k 플러스 2제곱 더하기 4가 되겠네. 얘네들 꺼져.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할 겁니다. 다 펼치시면 K가 0이라고 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얘는 하나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선분 A, B라고 하는 애하고 선분 BO라고 하는 이 기제하고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자, AB 길이는 4. BO 길이는 얘 제곱해 놓은 거 있잖아. 얘 루트 씌워서 루트에 K 플러스 2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그럼 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12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K 개수 세보자. 앞에 거 2개, 2개, 1개.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K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얘겠네. 2 플러스 루트 12. 그럼 루트 12는 2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N 더하기 M이라고 하는 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7 더하기 2 루트 3이라고 계산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얘들아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실생활이죠. 그죠? 실생활이라서 일부러 그냥 여기다 담아 놓은 거고요. 얘는 직접 한번 해보시죠.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해석은 같이 할 겁니다. 계산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 지점 A, B, C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물류창고를 짓는데, 즉 A에서부터 물류창고까지 거리, B에서부터 물류창고까지 거리, 그 다음 C에서부터 물류창고까지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지점이네. 자, 이때 B, A, C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떨어져 있다 얘는 그냥 좌표가 주어진 거지. B라고 하는 애를 0,0이라고 하는 원점으로 한다면 A 좌표 알 수 있을 거고 C 좌표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물류창고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물류창고 위치 알아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니? 미지수 세워줘야 되겠네. 그럼 A, B로 둘 거 아니야? 모르는 미지수가 2개 나왔어요. 관계식은 몇 개 나오죠? 2개가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거리는 연립방정식 나오지? 앞에서 했었잖아. 계산하면은 A, B 좌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자, 실전 문제 5번 보시게 되면 이차 함수랑 직선이 두 개 PQ라고 하는 점에서 만난대. 이때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라고 나왔네요. 이때 상수 K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됩니다. 자, 직원에 쩔었어. 자, 이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점 P, Q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습니다. 얘 좌표가 X좌표가 1이래. 1,5르는 거야. 이때 상수 K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가 3X 플러스 K. 자, 얘들아 두 개가 만나는 거잖아. 있잖아. 이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 개에 대한 관계를 보는 거고, 두 개의 식을 등호로 놓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공수 1 때 계속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k라고 나올 거고, 얘를 싹 다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요 이 값을 만족시키는 x값, 즉 x1이라고 하는 애하고 x2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대한 근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근데 이 각각들의 x좌표를 1대2로 내분하는 x값이 1이 된대. 문제가 이해되세요?
P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1이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 Q라고 하는 애가 x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된다고. 자, x축 따로, y축 따로 보랬지. x축을 봤을 때 x1, x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1이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공식 쓰자. 1대2야. 선분 PQ라고 하는 애를 1대2로 내분한대. 내분점 공식 1, 2 적어놓고 1, 2 적어놓고 1에 곱해질 거는 Q야. 그러면 Q 좌표는 X2. 그 다음 2에 곱해질 거는 P야. 얘 좌표 X1이야. 그리고 나서 두 개 더하래. 그게 1이라고 하는 좌표가 나온대. 이해됨? 그러면 얘 정리할게. 3분의 x2 더하기 2x1이야. 근데 x1이랑 x2 각각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잖아. k값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어.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 x1이랑 x2랑 더하면 얼마야? 두 분의 합 5가 되는 거야. 즉 얘는 3분의 5 더하기 x1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얘가 1이 된다고. 그럼 x1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야. 얘가 근아니야? 대입하면은 만족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저기 있는 x값에다가 대입하게 된다면 4 더하기 10 마이너스 k는 0. 즉 k는 얼마? 14라고 마무리가 되겠죠. 앞에 있는 이차함수랑 계속 엮이지. 이게 수능 때까지 갈 거야. 계속 엮인다. 이차함수 잘 해놔야 돼. 다음 마지막입니다. 실전 문제 6번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걸로 하시죠. 아, 참고로 미리 숙제 말씀드릴게요. 아니, 솔직히 진짜 좀 많기는 하거든요. 최대한 해보시죠. 유형은 라이트 평면 좌표 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앞까지예요. 진짜 꽤 많이 두꺼워요. 근데 시험 끝났잖아요? 할 거 없. 자, 열심히 해주시래. 최대한 해보세요. 화이팅! 자, 이야기들 점수 올리자고. 자, 시전 6번입니다. 자, 실전 6번 보게 되면 A, B, C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어요. 자, A, B, C 아무렇게나 적어볼게요. 이때 A, B라고 하는 애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0,8이래. 여기가 10,8이야. 자, 다음 삼각형 변 BC라고 하는 애를 1대3으로 내분한대요. 얘가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인데 얘 좌표를 5,-3이라고 두는데요. 자, 다음 CA라고 하는 애를 2,3이라고 두는 겁니다. 2대3으로 내분하는 겁니다. 얘를 2,12라고 둔대요. 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 G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얘들아,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좌표들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지. 맞아? 그러면 각각에 대한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모르지. 어떻게 둬야 돼? 미지수로 둬야지. 그래서 얘네들을요 x1, y1이라고 둘 거고요. 얘를 x2, y2라고 둘 거고요. 얘를 x3, y3라고 둘 겁니다. 자, x 따로 y 따로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치? 자, 세 개의 미지수야. 관계식 3개 있어. 내분점이 있잖아.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관계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x1, x2, x3에 대한 관계를 싹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다음, y좌표도 똑같아. 세 개 있고 세 개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에 대한 관계도 싹 다 정리가 된다고.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내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식을 다 작성을 하는 거야. 진짜 졸라 복잡하잖아.
그냥 하는 거야. 해야 돼. 자, 그러면 A, B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분의 1대2니까 1에다가는 B좌표 곱하고 2에다가는 X1좌표 곱하고 얘가 10이야. 다음 1대3 내분점이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3x2 더하기 x3 얘가 5가 됩니다. 다음 2대3 내분점 5분의 2x1 더하기 3x3 얘가 얼마야? 2가 된다. 자, 이때 관계식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첫 번째에서 x2 더하기 2x1이라고 하는 애가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밑에서 3x2 더하기 x3라고 하는 애가 20이 나온대. 그 다음엔 2x1 더하기 3x3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면 10이 나온대. 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싹 다 정리를 해서 각각의 제한 좌표들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게중심 구할 때는 각각에 대한 합이 중요하다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하는 합이 중요한 거라고. 자, 여기 있는 좌변들 싹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은 4x1 더하기 4x2 더하기 4x3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요. 셋 다 더하면 60이 나오겠죠. 그러면 4로 싹 약분되죠. 그러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라고 하는 애가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게중심 좌표는 3으로 나눴으니까 5라고 하는 애가 x좌표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요. y좌표까지 계산하시면 얘 좌표는 똑같이 계산되거든요. 6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복잡해서 이거 맞나 싶은데 맞다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주시죠. 진짜 서로가 열심히 하면은 성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같이 열심히 좀 해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